네, 안녕하세요. 다솔인의 티키타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 다들 관심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고, 또, 그 뭐가 좋은가? 왜 좋은가? 아니면 혹은 뭐가 좀 위험한가?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 대표님이랑 오늘 또 함께 하는데요. 정동원 대표님, 퍼스널 브랜딩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사실상 이게 좀 음. 꾸준히 좀 하고, 또 저의 근황이나 이런 걸 어떻게 좀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음. 계속해서 꾸준히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지라고 마음만 먹고, 아, 정작 이제 또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게을러서죠. 게을러서, 부지런하시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게을러서. 티켓팅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해야 되지? 이 퍼스널 브랜딩이란 게 나를 어떻게 잘 좀 포장을 하고, 음. 약간 이거를 남들한테 좀 알리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 나를 포장한다는 거에 있어서, 뭐랄까요?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아,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MBTI가 뭐예요? 저 아마 완전히 극아이일 거예요, 극아이. 아, 네. 아이가 제일 앞에 나오는 거 맞죠?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거 너무 극아이예요. 아저씨 티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는데, MBTI를 아는데, 뭐, 그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라서 하는데, 완전히 그 아, 나이에 속합니다, 제가. 어,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컨설팅 네네. 해보면, 요즘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 컨설팅을 많이 해요. 네네. 근데 뭐, 소상공인이건 스타트업이건 퍼스널 브랜딩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음, 그리고 오히려 퍼스널 브랜딩을, 어, 이제 좀 그걸 터부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SNS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보통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자신의 철학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내 자신이 노출되는 거 싫어하시고 음, 내가 비즈니스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내 자신이 좀 노출이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뭐 노출이 돼야 된다 이거라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절박하지 않은 상태다. 퍼스널 브랜딩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음, 제가 이렇게 좀 뭐 위기 소상공인 아니면은 위기의 어떤 스타트업 이런 대표님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퍼스널 브랜딩을 이든 뭐든 일단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매출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음, 어, 근데 그게 이제 좀 이제 좀 나는 이렇게 SNS에 뭔가 쓰는 거는 시간 낭비라 생각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음, 만나본 10명 중에 9명은 퍼스널 브랜딩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어,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은 어,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음,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 자체도 퍼스널 브랜딩으로 지금까지 꾸역꾸역 버텨온 케이스여서 퍼스널 음,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으로만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얘기를 듣고도 정동원 대표님 안 하실 겁니까? 해야죠. 사실, 사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케이스가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벌써 이제 한 12년, 15년 전쯤인데, 그때 저희 부서 팀장님이셨던 분이 저한테 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세일즈 부서 출신이에요. 음. 네. 세일즈 부서, 그 아이가 세일즈 부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엄청 웃기죠. 영업팀은 엄청 극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뭐, 막 성격이 그때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이게 다시 또 개인 사업하면서 다시 또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찌됐건. 근데 이제 그때 계셨던 팀장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뭐,
회사의 배경은 그냥 회사일 뿐이다. 너는 그냥 너 스스로가 하나의 프로 야구 선수처럼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음, 네가 회사를 나가더라도 그 회사의 배경이 지워져 버리면 아무도 너를 상대를 안 해준다. 너는 그냥 네 음, 이름 걸고 하는 그냥 프로 야구 선수처럼 네 이름을 걸고 해야 되고 네가 나중에 회사에서 이직을 하나 이럴 때도 FA 선수가 됐을 때라도 네 이름으로 그 값어치를 매겨야지 그냥 회사에 기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음, 어떻게 어떤 다른 의미로 보면 그때부터 뭐 거래처를 만나러 돌아다니든 아니면 뭐 고객을 만나든 그때부터 너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라라는 음, 말이 아니었을까. 예, 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쵸. 자기 개발하면서, 퍼스널 브랜딩 하면서 자기의 몸값을 올려가야 되는 음,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남한테 알려지지 않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 저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관종이 되어야 된다. 사업가는. 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음, 물론 내가 너무 드러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그 오너 리스크가 생기죠. 네네. 근데 뭐 내가 큰 기업을 운영해서 시스템적으로 굴러가게 했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필요 없겠지만 오너 리스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커지죠.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실제로 저한테 퍼스널 브랜딩 의뢰가 들어오는 곳들도 있고요. 그 대부분 다 스타트업 네. 대표님들이시고요. 물론 저희는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언만 해드리고 끝나는 정도로 하는데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아, 이거를 상품화 시켜볼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음, 근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그 내 스스로가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브랜딩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사람들한테 가치를 제공해주고 그게 자주 빈번하게 노출이 돼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브랜딩이라고 보통 하는데 네네. 뭐 소 등에다가 이렇게 낙인 찍는 거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예전엔 별로 없었어요. 뭐 온라인이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뭐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밖에 없었고 지금은 SNS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특별하고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컨셉을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 가치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그 컨텐츠 같은 걸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컨텐츠에 뭐 어떠한 기준이라던가 그런 건 혹시 생각해 두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 올리면 된다. 어,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퍼스널 브랜딩의 종류가 뭐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알릴 거냐가 다른데, 저는 일단 유명해지면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음, 어떤 분야로든. 네네. 그게 내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마케팅에 관한 것만 계속 올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면 참 좋겠지만, 내가 일하는 거와 또 좋아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월수금 모여서 티켓타카를 찍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에 왜 안 했냐? 음, 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잖아요. 저는 일이고 이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정동원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저는 원래 방송연예 블로거였거든요. 네네네. TV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TV를 매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썼는데, 그게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파워블로가 됐고, 그걸로 취업하고, 지금 이 다솔인도 창업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일단 유명해지면 돼요. 뭐 방송연예 블로그로 유명해지던, 아니면은 유튜브 중에 내가 뭐 브이로그로 유명해지건, 음, 그래서 유명해지면 퍼스널 브랜딩이 되고 그게 모든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봅니다. 음. 정동원 대표님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저도 요새 들어서 네. 이제 뭐 예전에 젊었을 때야 저는 뭐 음악 좋아하고 저도 게임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또 그런 것도 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뭐 가정이 생기고 아기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마냥 또 음악을 좋아할 수도 없고 게임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오히려 요새는 음, 틈이 나면은 그냥 소소하게 드라마를 보는 걸 즐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뭔가 막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드라마 볼 때는 그냥 뭐 그래도 뭐 잡생각 안 하고 그냥 드라마 음, 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거에 요새 좀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이제 음. 뭐 네,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지, 이거를 판별하는 것부터가 진짜 어렵거든요. 맞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있고, 별 생각 없기 때문에 보통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생각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뚜렷하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원래는 경영, 경제, 이런 거를 좋아한다고 스스로를 속였거든요. 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저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경영, 경제 좋아합니다. 이러고 다녔는데, 음, 막상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이럴 때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음,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실은 음, 좋아하면 거기에 대한 그쵸. 온갖 지식을 습득하잖아요. 우리가 뭐 맞아요, 밀떡 뭐 맞아요. 이런 분들은 밀리터리에 대해서 뭐 역사도 공부하고 의상도 공부하고 다 스스로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돈도 안 되는데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게 뭐가 있는가? 이 그런 게조차 없다면은 실은 없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어, 경험의 부재라 보거든요. 음, 이렇게 집안에만 계속 있다 보면 다른 걸 경험을 못 하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기회조차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바쁘니까 음, 일상이 너무 바쁘니까 그런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겪을 그런 시간조차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뭐 어쨌든 돈 버는 이유도 그러고 뭐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쵸. 행복론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사는 게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뭐 불행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행복하려면 좋아하는 일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기 맞습니다. 싫은 일 억지로 하다가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던가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좋아하는 일 하다가 죽어야지. 근데 문제는 그 좋아하는 일이 돈이 안 되니까 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어, 하- 해야 되는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또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정동원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렸을 때 음악을 좀 하셨잖아요. 음악은 그때 당시에는 공부에 그거에서 회피하려고 음악을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때 그때는 막, 뭐, 머리도 안 좋고, 앰프도 집에 갖다 놓고, 그냥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음악만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죠. 뭐, 이동하면서 음악 듣다가 또 이제 끝나면은 또 그런 뭐 뮤직비디오 영상 감상실에 가가지고 또 한 두세 시간 또 음악을 듣고 음, 나와서는 또 귀에다 또 음악을 듣고 그냥 24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다고 그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되니까. 그쵸. 그죠? 그거 네. 명확하잖아요. 뭐 아까 뭐 육아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만약에 내가 음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면 음악을 하시겠죠. 그죠? 내가 그렇죠. 음악 감상을 한번 들어줄 때마다 뭐 한 1억씩 받는다. 그러면 들어야죠. 아, 그죠? 들어야죠, 들어야죠. 기쁜 얼마나 마음으로 좋아요.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도 맞아, 맞아. 벌고. 그쵸. 저는 이게 뭐 요즘에 뭐 덕업일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 계속 하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면 음, 뭐 그거 자체로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도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음악을 해보시면 어떨까.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블로그밖에 없었어요.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텍스트로 적어야 되는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매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음, 음악 쪽으로는 어쨌든 귀로 듣는 거니까
뭐 유튜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쇼폼 콘텐츠 같은 그런 릴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볼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은 어, 그 이분이 그 사업을 되게 잘 하시고 계신데 예. 이 릴스로 떴어요. 어, 릴스로 엄청 유명해요. 그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사 가운을 입고 아, 그냥 그래서 일반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 네네. 의사 가운을 입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를 그 이제 일렉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저씨인데 어, 저보다 나이 많은 것 같아요. 액면가로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계시다면. 근데 틱톡에서 그게 먹히는 거예요. 음, 유명해졌어요.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틱톡에다가 영상을 올리신 틱톡에다요, 거예요? 틱톡에다. 오, 틱톡에다가 막 이렇게 막 일렉으로 되게 재밌게 찍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정동원 대표님이 틱톡에서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게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글쎄요, 어렵네요. 뭐든 다 됩니다. 뭐든 다 돼요. 어, 제가 최근에 또 제가 그 요즘 쇼츠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그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파티룸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파티룸 좀 잘 운영해 보려고 그 스몰 브랜드 협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네,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강연을 준비해 주시는데 거기 멤버 중에 한 분이 아나운서세요. 어, 근데 아나운서를 6번인가 떨어지셨대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셨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아나운서 시험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 이제 생계를, 아나운서도 학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바도 하시고 하면서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뭐 했는데 별의별 걸 다 시도해 보셨더라고요. 다 음, 안 됐어요. 다 잘 음, 안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이제 릴스 컨텐츠를 올렸는데 네네. 그게 빵 터진 거예요. 오, 그래서 2달 만에 팔로워가 릴스로 10만 명이 는 거야. 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릴스만으로 빵 떠가지고 그게 10만 명이 된 거죠. 어, 그 이후에 인생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음, 온갖 강의 요청과 온갖 음, 광고 요청과 그리고 아나운서 그 할 기회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저도 릴스 쪽에 저는 기업 쪽만 하니까 퍼스널 브랜드 쪽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네네. 좀 이게 릴스 보니까는 뭐 릴스 띄우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음, 뭐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긴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일단 그 중에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퍼스널 브랜딩을 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그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음, 이 다른 기회로 막 연결이 돼요. 근데 그분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냥 계속 뭔가 안 됐던 거잖아요. 음, 그러다가 이런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요즘 릴스를 인스타에서 밀어주는데 그 릴스의 어떤 알고리즘을 딱 타고 어, 이 팔로워가 10만 명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분은 이제 시작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 전과 비교해 보면은 완전 인생이 이미 달라진 뭐,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저는 그런 것들을 한 15년 전부터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런 음, 사람들. 저 자체도 그런 사람이고요. 네, 제 주변에 그렇게 변화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순식간에 인생이 바뀌어요. 음, 대기업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걸로 또 여행 작가로 유명해지시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어떤 퍼스널 브랜딩의 힘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정성호 대표님이 틱톡에서 유명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뭐든 돼요. 뭘 하던 무역을 하던
유통을 하던, 강의를 하던, 뭘 하든 다 잘 되는 거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그러면은 그런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일상에서 뭔가 인상 깊었던 거나, 그러니까 내 자체로 스스로의 경험이, 아니면 이러한 행복한 순간이거나, 그런 걸 찍어서 그냥 수시로 올려도, 그런 것도 과연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냥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난 음,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야. 그런 거 음, 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 저도 많이 올리긴 하지만 음, 그런 거는 그냥 기록용이죠. 남한테 어떤 공감을 얻어내긴 힘들죠. 음, 그 이신전심이라고 내가 찐으로 좋아하는 거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껴있으면은 그것도 이신점심이에요. 얘 자랑하려고 올렸네? 음, 거부감이 들겠죠. 뭐 그런 걸 어떻게 뭐 잘 컨트롤 하느냐도 그런 스킬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스킬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진 않기 때문에 어, 그냥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그러면은 그런 좋아한다는 거에 대한 거를 올릴 때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약간의 뭐 정보라든지 네. 이런 게 들어가야지 더 효과적일까요? 그냥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면은 뭐든 다 쓰게 돼 있죠. 그죠? 음, 아까 음악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음악을 나는 기타만 치면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왜 음악 감상하러 왜 가요? 그리고 기타를 또 사야 되는데 또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잘 모르는 그쵸. 사람들은 비싼 거 사겠지만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내 수준에 맞는 어떤 그 기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나한테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음, 것들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저거 찐이다. 음. 근데 어떤 사람이 딱 가가지고 아 이거 뭐 엄청 비싼 건데 이걸로 하면은 무조건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약팔로 왔네. 아 이런 소리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랑하는 맞아요. 거죠. 그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뷰티 쪽 블로거 하시는 분 중에 컨텐츠를 한 달에 한 번씩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음, 근데 그분이 한 번 쓰면은 거의 논문 수준으로 엄청 길게 쓰시는 거예요. 어,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분의 팬이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 그분이 하는 강의에도 갔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런 뷰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뭐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서 그 로직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진짜 찐으로 네.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가 네. 공부했던 것들을 한 달 동안 경험했던 거를 거기다 다 녹여놓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글 엄청 긴데 요즘 뭐 짧은 글밖에 못 본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긴 글에 긴 글도 보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짧은 음, 글도 그 진심이 안 느껴지면은 그냥 빨리빨리 넘겨버리는 거고요. 음. 그 진심이 느껴지면은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그 열정이 느껴지면 몰입도가 확 느껴지는 거죠. 저도 이 티키타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람으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어, 물론 여기에 마케팅적인 스킬이 더 들어가면 좋긴 하겠죠. 근데 음. 저는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정동원 대표님이랑 저랑 이게 1년, 2년, 10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 티키타카는 뜬다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가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거잖아요. 월수금. 그렇죠. 실은 저는 화, 목에도 캠페일 녹화를 하고 있기 하시죠. 때문에 네. 월화수목 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어, 이거 안 하면 못 일어나요. 아침에. 어, 일종의 알람 기능이군요. 루틴을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음, 하다가 중간에 또 포기할 수도 있겠죠. 의지가 약해서. 근데 지금은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면서 내 생각도 정리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또, 요거 끝나고 저는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는 업무들이 양이 아침에 하는 거니까 꽤 이제 집중적으로 잘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편집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올리긴 하지만은 썸네일이라는 건 내가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또 썸네일 만드는 연습도 하는 거고. 음. 네, 이게 지금 벌써 저희 한지 한 2, 3주 됐나요? 그죠? 네, 그쵸.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2023, 2024, 2025 뭐 이렇게 연차가 계속 되면 어, 훨씬 많은 분들이 이거를 보게 될 거고 롱테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실은 정동원 대표님을 제가 퍼스널 브랜딩 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기도 해요. 음, 예. 실은 내가 퍼스널 브랜딩 하려고 한 건데 나 혼자 못 하니까 하려면 같이 하자. 저희 친구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친구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아, 친구 덕도 볼 그럼요. 수 있고. 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동원 대표님도 퍼스널 브랜딩이 될 거고 중국 무역이나 아니면 유통 이런 쪽으로 할 때 누군가 또 이제 마케팅 우리 다솔인 구독하시는 분들이 찾아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힌트를 얻으셨으니까 어, 음악을 하시던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채널을 또 어, 운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뭐 한 20분 정도? 네. 계속해서 지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게, 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 질문이에요, 음, 지금. 음, 되게 좀, 인상 깊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음, 단순히 뭐 그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것과 지금 현재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지금 떠올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음, 어, 보통 이제 저희가 뭐 이거 뭐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스타트업을 할 때도 가장 스타트업의 씨앗이 되는 게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거잖아요. 네. 정말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그 아이디어를 검증을 해서 이제 막 그게 무럭무럭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좋은 씨앗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 같거든요.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경험을 해봐야겠죠, 맞아, 경험을. 맞아. 네, 경험해봐야 돼요. 우리 맞아요.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네, 자녀들도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면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게 이제 뭐 경험을 시켜줬던 것 중에 찾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경험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자기가 스스로 경험을 여러 번 해보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게이머 준비하고 있자고 했잖아요. 네. 아들도 뭐 이것저것 다 뭐 처음에는 경찰관 되고 싶다고 했다가 뭐 네네. 태권도도 배웠다가 주짓수 태권도도 배웠다가 뭐 이것저것 다 음악도 하다가 결국에 게임을 했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 프로게이머 하겠다. 근데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자기가 음,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 그쵸. 찾을 수 이거는 있는, 정말 복이에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못 찾잖아요, 잘. 내가 그쵸. 뭘 좋아하지? 그냥 맞아요. 시간 흘러대는데 가는 대로 살자. 이런 경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자기 취미를 가지고 뭔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다는 거는 되게 복 받은 일 같습니다. 정말 좋아한다는 거라는 거와 그냥 단순히 잠깐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한 그 경계선이 무엇일까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때 저도 이제 게임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음, 시간을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부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음, 이제 제가 한창 이제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음, 일단 어쨌든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일정 수입은 계속 생기게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뭔가 이제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거를 이제 즐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은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뭘 그렇게 좋아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저도 그때 당시에 한 3년, 4년 정도를 한 게임에 미쳐 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어, 그 게임에 미쳐서 진짜 온갖 정보들은 다 찾아보고 뭐 그러면서 음, 이게 사실상 제가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음, 뭐 그 정도로까지 막 깊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좋아하는 게임이 생겨서 그 게임에 손을 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까지는 그래도 음, 올리기는 해요. 음, 그래야 이제 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게임은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금요일 날 이제 회사 퇴근을 하죠. 저녁에. 예, 금요일 날 이제 집에 있는 PC는 사양이 안 좋았어가지고 PC방으로 갑니다. 음, 금요일 날 저녁에. PC방에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오면 일요일 날 아침에 나왔어요.
음. 그냥 그냥 페인? 그러면서 뭐 웬갓 커뮤니티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 게임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하고 뭐 막 그러면서 게임을 즐겼었거든요. 그러다 음.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 지역 랭커에 이제 올라갔었는데 오. 그 그래서 막 대박이네요. 그거를 기념하려고 막 사진도 찍어놓고 막 어. 이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참 다시 한번 그때를 돌이켜 보면 지금 음. 순간에서 음. 그게 단순히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건지 좋아하는 아니면 거죠. 진짜 정말 그때 그 단순히 그런 재미, 흥미 어. 이런 걸로 인해서 잠깐 동안의 그런 굉장히 깊은 관심이 그냥 생겼던 건지 예. 그런 걸 보면 지금은 또 그쵸? 지금도 게임 뭐 뭔가 어딘가에서 돈이 막 생기고 고정적으로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어. 있다면 제가 또 만약에 혹시 모르겠죠? 게임을 어떤 게임을 했는데 또 그 게임에 훅 빠져버리면은 음. 제가 3박 4일 동안 그 게임만 하고 참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쵸 어, 그쵸. 내가 나는 금요일 저녁에 들어가는데 끝나니까 월요일 아침이네. 이런 거는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면 뭐가 좋아하는 걸까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뭐 TV 한번 빠지면 정주행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신없이 그냥 하루 후딱 지나가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좋아하는 거는 바뀔 수는 있죠. 그죠? 그쵸.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어요. 저도 TV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보진 않거든요. 음. 예전에는, 지금은 또 관심사 많아졌어요. AI도 너무 재밌고, 뭐, 창업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돈 음. 버는 방법 이런 거 관심도 많고. 네, 일단 좋아하는 거는 돈이랑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음.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릴스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 그 인스타에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중에도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아, 이 사람은 그냥 돈 벌려고 하네. 돈 벌려고 찍는 거네.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되게 즐기면서 하네. 이게 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실은 뭐, 릴스는 돈 벌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목적 자체가. 근데 돈을 벌려고 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쟤는 왜 저걸 하지? 저걸 한다고 해서 돈이 되나?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은 또 재즈 그쪽으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음. 원래 옛날부터 이제 블로그를 하셨는데 그걸로 책도 쓰고 음반도 내고 막 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걸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 정동원 대표님도 회사 다닐 때 그 바쁜 와중에 이게 게임한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쵸. 오히려 미친 돈 듯이 쓰는 건데. 빠졌잖아요. 돈을 네. 오히려 쓰는 거죠. 그죠? 돈 쓰는 그런 건데.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음. 그걸 찾으셔야 되고 대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걸 하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된다. 가져야 된다는 음. 거예요. 음. 저도 TV를 그렇게 오래 보면서도 하루에 하나씩 글은 썼어요. 음. 내가 그걸 기록을 어떻게 남길 거죠? 게임을 했으면은 게임 일지를 쓴다든지 음. 아니면은 오늘의 어떤 뭐 오답 노트 그 게임 프로게이머들 보니까 오답 노트를 쓰더라고요. 네네. 공부하듯이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이런 플레이를 하나 번 녹화하면서 해설을 해본다든지 복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뭔가 루틴이 거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퍼스널 브랜드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티켓타카처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 퍼스널 브랜딩 됩니다. 진짜 이제 오늘부터 한번 뭔가 좀 저도 깊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까지 저는 단순히 이제 제가 뭐 약간 특이한 업무를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좀 약간 이슈가 될 만한 업무를 진행을 하면은 그 업무를 올려놓는 선까지만 하고 있었거든요. 음, 사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좀 한정적이라고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음, 업무에만 국한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음, 찾아보고 또 경험도 해보면서 약간 좀 그런 거를 저도 약간 기록식으로 좀 음, 한번 남겨봐야겠다. 음, 그거를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SNS라는 공간에 좀 한번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견해 같은 거를 좀 표현을 해봐야겠구나 하는 음, 생각이 들었네요, 진짜. 음. 네. 저도 얘기하면서 그럼 나는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한번 해봐야 이게, 되겠습니다. 그죠? 음, 확실히 진짜 뭔가 좀 다양한 경험을, 음,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아예 음, 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이 뭐가 내가 있는 게 뭔가 평소에 내가 서로 이렇게 궁금해 했던 거라든지 음, 좀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더라도 제가 음, 관심을 갖는 분야나 이런 쪽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런 거를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음, 음,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좀 지금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 사업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은 이렇게 돈을 쫓아가면 돈이 멀어진다. 음, 라는 말이 있고 돈을 쫓아가지 않으면 돈이 따라온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너무 이제 돈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 너무 이제 급하니까 절박하니까 돈을 잡으려고 계속 하면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돈과 상관없는 너는 네가 갈 길 가라. 나는 내가 갈 길 네,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해보면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돈 벌 기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티키타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더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가장 어렵고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네. 벌써 오늘 9월 1일이네요. 1일입니다. 와, 진짜 반이 시간 빨라요. 지나갔네. 네, 2023년 하반기에도 힘내서 화이팅 하면서 또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버시고 마케팅도 잘 하시고 좋아하는 일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해주세요.